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핫한 이슈인 실증 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낯서신 분들도 있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증 특례로 합법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이라고 주제를 잡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증 특례가 뭐예요? 원래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도민이라고 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근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게 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에서는 내국인을 받아도 됩니다 라는 제한적으로 일부 법을 풀어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시 얘기하면 합법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실증 특례를 받은 숙박 플랫폼에서 내국인을 예약받을 수 있게 되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왜 갑자기 이슈가 됐냐면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가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업체가 플랫폼과 MOU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에서도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플랫폼은 위홈과 미스터맨션 두 개 플랫폼이 있어요. 이 두 개 플랫폼은 외도민 사업자를 내고 합법적으로 이 플랫폼에서는 내국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홈과 미스터맨션은 실증 특례라는 지위를 부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위홈과 미스터맨션에서는 따로 외도민에 준하는 위홈 특례 사업자, 미스터맨션 특례 사업자 이렇게 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특례 사업자를 발급받고 플랫폼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외도민 사업자를 받지 않아도 특례 사업자만 받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실증 특례를 받은 이 두 업체에서 특례증이라는 게 나와요. 원래 이 특례증은 위홈과 미스터맨션 플랫폼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원래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고 다양한 플랫폼에도 업로드를 하고 외국인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받되 내국인은 위홈과 미스터맨션에서 받을 수 있다. 요거였는데 이 실증 특례 사업자, 즉 특례증을 가지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미스터맨션과 에어비앤비가 MOU를 체결하면서도 가능해졌는데 사실상 그동안 국가에서 인정한 실증 특례증이고 이 실증 특례증을 통해서 사업자를 받은 숙소라면 합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굳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를 내지 않고 조금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위홈과 미스터맨션의 실증 특례증을 가지고도 합법 숙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어비앤비에서 우리는 특례증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한 3-4개월 정도 원칙을 가지고 가시다가 최근에 미스터맨션과 MOU를 맺고 이게 국가에서 허락한 합법 숙소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최근에는 실증 특례 사업자를 받은 사업자들도 에어비앤비에서 숙소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굳이 외도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증 특례로 숙소를 운영하게 되면 우선 에어비앤비는 입점이 가능해요.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가능,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단 180일이라는 제한이 딱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반 정도만 운영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80일이라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 특례증을 통해서 합법적인 숙소를 운영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 외도민 같은 경우는 어렵게 사업자를 받아도 플랫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사람들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위홈과 미스터맨션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내국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특례증 숙소 같은 경우는 내국인도 에어비앤비에서 합법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이렇게 MOU를 맺은 베이스가 있고 플러스 에어비앤비에서 실증 특례증 숙소를 합법적인 숙소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증 특례 숙소와 외도민 숙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외도민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인의 동의, 이웃 주민의 동의, 그리고 연시, 제한 등등등등등 제한점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실증 특례 숙소를 허가받을 때에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일단 임대인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다만 다가구와 단독주택이라면 이웃 주민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도민에서는 이웃 주민 동의가 되게 힘든데 실증 특례 숙소로 들어가게 되면 다가구랑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식 제한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하긴 하는데 구청에서 주무관이 나오는 실사보다 실증 특례를 받을 때 실사는 조금 가볍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서 허들로 느껴졌던 연식 제한, 이웃 주민 동의, 실사라는 항목들이 실증 특례를 할 때는 조금 더 가볍게 진행이 되다 보니 숙소 오픈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간단해졌다
오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동안은 연식 제한 때문에 못했던 숙소들도 이제 실증 특례 숙소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숙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요번에 기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따라서 2025년 10월 달에는 실증 특례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숙소들이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합법 에어비앤비로 부업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궁금한 게 단기 임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랑은 단기 임대와 합법 에어비앤비는 약간 달라요. 단기 임대는 말 그대로 긴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적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웃주민 동의나 임대인의 동의 같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임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합법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해야 돼요. 다만 수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단기 임대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남을 법한 그런 숙소가 합법 에어비앤비로 오면은 15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남게 되거든요. 나는 신경을 좀 덜 쓰고 쉽게 오픈하고 돈도 덜 벌고 싶다 하면은 단기 임대, 나는 힘들고 허들이 있어도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합법 에어비앤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하루 무료 강의를 진행하니까 아래 링크로 무료 강의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강의 보시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숙소가 대거 삭제될 예정인 올해 합법 숙소로 부업하셔서 월 300만 원 현금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